5번째 강의 MNIST 손글씨 숫자 인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머신러닝의 헬로 월드라 불리는 MNIST 데이터셋을 완벽하게 마스터해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총 8개의 퀴즈가 포함되어 있으니 함께 문제를 풀어가며 학습해봅시다. 오늘 배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MNIST 데이터셋의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로딩과 전처리, 시각화 방법을 익힙니다. 그 다음 KNN, SVM, 랜덤 포레스트 등 다양한 분류 알고리즘을 실습하고 교차 검증과 혼동 행렬로 성능을 평가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전 활용 가이드와 퀴즈를 통해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먼저 MNIST 데이터셋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MNIST는 머신러닝의 헬로 월드로 불리는 손글씨 숫자 인식 데이터셋입니다. 0부터 9까지 숫자가 적힌 28 곱하기 사인 28픽셀 크기의 흑백 이미지 7만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이미지는 28 곱하기 사인 28을 곱한 784개의 숫자로 표현됩니다. 훈련 데이터 6만 장과 테스트 데이터 10,000장으로 나뉘어 있고 각 픽셀 값은 0부터 255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0은 완전한 검정색, 255는 완전한 흰색을 의미합니다. 왜 MNIST가 머신러닝 입문용으로 완벽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복잡한 전처리 없이도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실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모든 이미지가 28 곱하기 사인 28픽셀로 표준화되어 있고 단순한 흑백 이미지라서 색상 정보를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7만 장이라는 충분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며 다양한 알고리즘의 벤치마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함 덕분에 알고리즘의 핵심 원리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MNIST 데이터를 로딩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클런의 패치 오펀멜 함수를 사용하면 간단하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from 스클런 데이터셋 임포트 패치 오펀멜로 함수를 임포트하고 패치 오펀멜의 리스트 784불을 전달하면 됩니다. 에즈 프레임을 펄스로 설정하면 넘파이 배열 형태로 데이터를 받습니다. 리스트 데이터는 특징 데이터, 리스트 타겟은 레이블 데이터를 담고 있습니다. X의 형태는 7만, 784이고 Y의 형태는 7만입니다. 여기서 리스트 784분은 각 이미지가 784개의 픽셀로 표현된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MNIST 데이터의 구조를 자세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는 크게 X 특징과 Y 레이블로 구성됩니다. X는 7만 개의 이미지를 784개 픽셀 값으로 펼친 형태입니다. 원래는 28 곱하기 사인 28 2차원 이미지지만 머신러닝 모델에 입력하기 위해 1차원 배열로 변환한 것입니다. Y는 각 이미지가 나타내는 숫자 0부터 9까지의 레이블입니다. 레이블은 문자열 형태로 저장되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정수로 변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매트플라트립을 임포트하고 X의 첫 번째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이 1차원 배열을 리쉐입, D18, 28으로 2차원 이미지 형태로 복원합니다. PLT 윈쇼로 이미지를 표시하는데 크맵 그레이 옵션을 주면 흑백 이미지로 보입니다. PLT 타이틀로 레이블을 표시하고 엑시스, 오프로 축을 제거하면 깔끔합니다. 여러 이미지를 한 번에 보려면 서브 플라트를 사용합니다. 이행 오열의 그리드를 만들고 각 위치에 이미지와 레이블을 표시하면 데이터의 다양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가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머신러닝에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모델의 품질은 입력 데이터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의존합니다.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면 레이블이 잘못된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인데 1로 레이블된 경우를 찾아낼 수 있죠. 손상된 이미지나 비정상적인 패턴도 사전에 감지할 수 있고 클래스별 데이터 분포가 균형 잡혀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훈련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분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다행히 MNIST는 이미 훈련 6만 장과 테스트 10,000 장으로 분할되어 제공됩니다. X의 처음 6만 개를 X트레인으로,
나머지 10,000개를 X테스트로 사용합니다. Y도 동일하게 분할하여 Y트레인과 Y테스트를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테스트 데이터는 학습에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모델의 실전 성능을 평가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KNN 분류기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K-최근접 이웃, 즉 KNN은 가장 직관적인 분류 알고리즘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훈련 데이터 중에서 가장 가까운 K개의 이웃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 K개 이웃의 레이블을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K가 3이고 가장 가까운 세개가 7, 7, 1이라면 7로 분류합니다. 거리는 보통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며 K값 선택이 성능의 핵심입니다. 학습 과정이 없어 빠르게 시작할 수 있지만 메모리 사용량이 큰 단점이 있습니다. KNN으로 MNIST를 분류하는 실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From Sclern Neighbors Import Kneighbors Classifier로 클래스를 임포트합니다. Kneighbors Classifier에 Nneighbors 3을 전달하여 K값을 3으로 설정합니다. 교차 검증으로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크로스벨 스코어 함수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 인자로 모델, 두 번째로 X트레인, 세 번째로 Y트레인을 전달합니다. 12.3은 3폴드 교차 검증을 의미하고 스코링 네큐러시는 정확도로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스코어즈, 민로 평균 정확도를, 스코어즈, STD로 표준 편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차 검증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차 검증은 데이터를 여러 폴드로 나눠 반복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3폴드 교차 검증은 데이터를 3개로 분할합니다.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 폴드 1을 검증 세트로, 폴드 2와 3을 훈련 세트로 사용합니다. 두 번째 라운드에서는 폴드 1을 검증 세트로, 폴드 1과 3을 훈련 세트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 라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가 한 번씩 검증 세트로 사용되고 세 번의 평균 성능이 최종 점수가 됩니다. 한 번의 평가보다 훨씬 신뢰할 수 있고 과적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SVM 알고리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 즉 SVM은 클래스 간 경계를 최대한 넓게 만드는 알고리즘입니다. 두 클래스를 나누는 경계선 중에서 가장 안전한, 즉 마진이 큰 경계선을 찾습니다. 커널 트릭을 사용하면 비선형 분류도 가능합니다. 고차원 데이터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이며 MNIST 같은 이미지 분류에 효과적입니다. 다만 학습 시간이 KNN보다는 긴 편입니다. SVM으로 MNIST를 분류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From Sclern SVM Import SVC로 클래스를 임포트합니다. SVC 함수에 커넬 자업이F를 전달하면 RBF 커널을 사용합니다. RBF는 방사기저 함수의 약자로 비선형 분류에 강력합니다. 개머 스케일은 커널 개수를 자동으로 설정하고 C10은 규제 강도를 조절합니다. C값이 클수록 훈련 데이터에 더 정확하게 맞추려 합니다. 피트 메서드로 X트레인과 Y트레인으로 학습하고 스코어 메서드로 테스트 데이터의 정확도를 확인합니다.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알아보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결정 트리를 앙상블한 강력한 알고리즘입니다. 각 트리는 훈련 데이터의 부트스트랩 샘플로 학습되며 특징도 무작위로 선택됩니다. 이렇게 다양성을 확보한 여러 트리가 각자 예측을 하고 다수결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단일 결정 트리보다 과적합에 강하고 안정적이며 특징 중요도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혼동 행렬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혼동 행렬, 즉 컨퓨전 매트릭스는 분류 모델의 성능을 상세히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실제 레이블과 예측 레이블을 행렬로 정리하여 어떤 숫자를 어떤 숫자로 잘못 예측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각선은 정확히 맞춘 개수를 나타내고 대각선 외의 값들은 잘못 분류한 개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을 5로 잘못 예측한 경우가 몇 번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동 행렬을 생성하고 시각화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스클런 맨릭스에서 컨퓨전 메일릭스를 임포트하고 시보원도 함께 임포트합니다.
먼저 SVM CLF 프리딕트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수행합니다. 컨퓨전 메일릭스에 실제 레이블 Y 테스트와 예측 레이블 Y 프레드를 전달하면 혼동 행렬이 생성됩니다. 15원의 히트맵으로 이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NAT true는 각 셀의 숫자를 표시하고 FMTD는 정수 형식으로 크메프 블루즈는 파란색 계열 색상을 의미합니다. 슬레이벨과 일레이벨로 축 레이블을 추가하면 더 명확합니다. 혼동 행렬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각선의 값들을 모두 더하면 전체 정확도가 됩니다. 행은 실제 레이블을, 열은 예측 레이블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3행 5열의 값이 크다면 실제로는 3인데 5로 잘못 예측한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MNIST에서는 3과 5, 4와 9 같은 숫자들이 자주 혼동됩니다. 이런 오분류 패턴을 분석하면 모델을 개선할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밀도와 재현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확도만으로는 모델 성능을 완전히 평가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밀도는 내가 맞다고 한 것 중 실제로 맞은 비율을 측정합니다. 즉, 정답 예측을 전체 예측으로 나눈 값입니다. 재현율은 실제 정답 중에서 내가 찾아낸 비율을 측정합니다. 즉, 정답 예측을 전체 실제로 나눈 값입니다. F1 점수는 정밀도와 재현율의 조합 평균으로 두 지표의 균형을 나타냅니다. 클래스별로 성능 차이를 분석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여러 모델을 비교하고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KNN, SVM, 랜덤 포레스트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KNN은 간단하지만 예측이 느리고 메모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SVM은 고성능을 보이지만 학습 시간이 깁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균형 잡힌 성능을 보이며 해석도 가능합니다. MNIST에서는 SVM과 랜덤 포레스트가 97에서 98%의 높은 정확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최적의 모델은 달라지므로 실전에서는 여러 모델을 비교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전 활용 팁을 정리해보겠습니다. MNIST로 배운 원리는 실제 이미지 분류 문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데이터 시각화로 시작하여 데이터 품질을 확인하세요. 여러 알고리즘을 비교 실험하여 최적의 모델을 찾으세요. 교차 검증으로 성능의 신뢰성을 확보하세요. 혼동 행렬로 오분류 패턴을 분석하여 모델을 개선하세요. 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머신러닝 마스터의 핵심입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MNIST를 마스터했다면 더 복잡한 데이터셋에 도전해보세요. 패션 MNIST는 의류 이미지 분류 데이터셋으로 MNIST와 동일한 형식이지만 더 어렵습니다. CIFAR-10은 컬러 이미지 분류 데이터셋으로 32 곱하기 사인 32 RGB 이미지를 다룹니다. 합성곱 신경망, 즉 CNN을 사용하면 훨씬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이 학습을 활용하면 사전 학습된 모델의 지식을 활용하여 적은 데이터로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MNIST 데이터셋에서 각 이미지가 784개의 숫자로 표현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기를 잘 살펴보시고 정답을 생각해보세요. 한 번, 28x 28픽셀 이미지를 1차원 배열로 펼쳤기 때문이다. 두 번, 0대 9까지 10개 숫자에 대해 각각 78.4개의 특징을 추출했기 때문이다. 세 번, RGB 세 채널에 대해 각각 261개의 픽셀 정보를 저장하기 때문이다. 네 번, 7만 장의 이미지를 압축하여 표현한 차원 수이기 때문이다. 정답은 한 번입니다. 28x 28픽셀 이미지를 1차원 배열로 펼쳤기 때문입니다. MNIST의 각 이미지는 28x 28픽셀 크기의 흑백 이미지입니다. 28 곱하기 28은 784이므로 2차원 이미지를 1차원 배열로 펼치면 784개의 숫자가 됩니다. 이렇게 펼친 형태가 머신러닝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MNIST 데이터셋이 머신러닝 입문용으로 적합한 이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한 번,
모든 이미지가 28x 28픽셀로 정규화되어 있어 처리가 용이하다. 2번, 흑백 이미지라서 복잡한 색상 정보를 다룰 필요가 없다. 3번, 7만 장이라는 충분한 양의 학습 데이터를 제공한다. 4번,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는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와 동일한 복잡도를 가진다. 정답은 4번입니다.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는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와 동일한 복잡도를 가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MNIST는 28x 28픽셀의 저해상도 흑백 이미지로 실제 현업에서 다루는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이런 단순함이 오히려 머신러닝 입문용으로 적합한 이유입니다. 복잡한 전처리 없이도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어 기본 개념 학습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코드에서 리쉐입, D18, 28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인가요? 디지트 이미지 X0 리쉐입, 28, PLT, 임쇼, 디지트 이미지, 크메프 그레이. 한 번, 이미지의 해상도를 28x 28으로 축소하기 위해. 2번, 784개의 1차원 배열을 2차원 이미지 형태로 복원하기 위해. 3번, 이미지의 색상 채널을 28개로 분리하기 위해. 4번, 메모리 사용량을 28배 줄이기 위해. 정답은 2번입니다. 784개의 1차원 배열을 2차원 이미지 형태로 복원하기 위해서입니다. MNIST 데이터는 패치 오펀멜로 불러오면 784개의 숫자가 일렬로 나열된 1차원 배열 형태입니다. 이를 시각화하려면 원래의 28x 28 2차원 이미지 형태로 복원해야 하며 리쉐입, D18, 28이 바로 이 역할을 합니다. 임쇼 함수는 2차원 배열을 이미지로 표시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MNIST 이미지에서 픽셀 값 0과 255가 각각 나타내는 것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요? 한 번, 0은 흰색, 255는 검정색. 2번, 0은 검정색, 255는 흰색. 3번, 0은 투명, 255는 불투명. 4번, 0은 배경, 255는 전경 색상 코드. 정답은 2번입니다. 0은 검정색, 255는 흰색입니다. MNIST 데이터셋에서 각 픽셀은 0부터 255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은 완전한 검정색을, 255는 완전한 흰색을 나타냅니다. 이는 일반적인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의 표현 방식으로 숫자가 클수록 밝은 색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머신러닝에서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격언이 데이터 시각화의 중요성과 연결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 번, 시각화된 데이터가 더 아름답게 보이므로 모델 성능이 향상된다. 2번,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의 오류나 이상 패턴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다. 3번, 시각화 과정에서 자동으로 잘못된 데이터가 제거된다. 4번, 시각화 라이브러리가 데이터를 자동으로 정제해준다. 정답은 2번입니다.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의 오류나 이상 패턴을 사전에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의 품질은 입력 데이터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의존합니다. 시각화를 통해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면 레이블이 잘못된 이미지, 손상된 데이터, 비정상적인 패턴 등을 학습 전에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쓰레기 데이터가 모델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박시니어가 김계발에게 데이터를 바로 모델에 넣지 말고 전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한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 번, 원본 데이터는 저작권 문제가 있어 변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번, 전처리를 통해 모델이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기 때문이다. 3번, 전처리 없이는 파이썬에서 데이터를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4번, 스클런 라이브러리의 필수 요구 사항이기 때문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전처리를 통해 모델이 더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원본 데이터를 머신러닝 모델이 더 잘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정규화,
스케일링 등의 전처리를 통해 모델의 수렴 속도를 높이고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택적 과정이 아니라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MNIST 데이터를 불러올 때 사용하는 패치 오펀멜 함수에서 리스트 784불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 번, MNIST 데이터셋의 784번째 버전을 의미한다. 두 번, 784개의 특징, 즉 픽셀을 가진 MNIST 데이터셋을 의미한다. 세 번, 784MB 크기의 MNIST 데이터셋을 의미한다. 네 번, 784개의 클래스로 분류된 MNIST를 의미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784개의 특징, 즉 픽셀을 가진 MNIST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리스트 784는 28x28을 곱한 784개의 픽셀, 즉 특징을 가진 MNIST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오펀ML 저장소에서는 이 이름으로 데이터셋을 식별합니다. 각 이미지가 784개의 숫자로 표현되므로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매트플라트리브에서 PLT 밈쇼 함수 사용 시 크메프 그레이 옵션을 지정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한 번, 이미지를 흑백으로 변환하여 저장하기 위해. 두 번, 이미지 파일의 용량을 줄이기 위해. 세 번, 회색조 컬러맵을 적용하여 원본 손글씨와 유사하게 표시하기 위해. 네 번, 이미지의 대비를 자동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정답은 3번입니다. 회색조 컬러맵을 적용하여 원본 손글씨와 유사하게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크메프, 즉 컬러맵 파라미터는 숫자 배열을 시각화할 때 어떤 색상 체계를 사용할지 지정합니다. 그레이를 지정하면 낮은 값은 검정색, 높은 값은 흰색으로 표시되어 원본 흑백 손글씨 이미지와 유사하게 보입니다. 크메프를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 컬러맵이 적용되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MNIST 손글씨 숫자 인식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머신러닝의 헬로 월드인 MNIST를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데이터 로딩부터 시각화, 다양한 분류 알고리즘, 성능 평가까지 전체 워크플로우를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실전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